상생임대주택의 정의와 법적 구조에 대한 설명. 상생임대주택은 정부가 2021년 말부터 도입한 제도적 장치로 임대료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1세대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규정이라는 점에서 일반 다주택자와는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의 구조적 해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체결되는 상생임대차 계약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을 단순히 명예만 변경한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기존 매도인이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을 매수인이 인계받아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제도에서 말하는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그 계약의 임대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하되 이 역시 형식적인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임대계약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특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잔금일 이전, 즉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입주 전 임차인을 미리 모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잔금을 납부한 이후 소유자로서 임차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 이어지는 계약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체결일과 임대 개시일은 반드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날짜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일입니다. 둘째, 상생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의 인상률이 5% 이내여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규정한 수준 이하의 인상만 허용됩니다. 셋째, 해당 계약은 최소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조기 해지 등으로 인해 형식적인 계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새 임차인과 동일하거나 낮은 임대료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며 임대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혜택 구조에 대한 해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양도소득세상 매우 유리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즉, 실거주 없이도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의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원래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도 일부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에 대해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할 수 있는 표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질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에 대한 4%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만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요건 해석을 통한 실무적 판례 분석 및 주의사항. 첫째, 주택을 매수하기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직전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현재의 소유자가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며 그 체결 시점은 소유권 취득일 이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매수인이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명예만 변경하였다면 이는 형식상 계약 변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계약이 흔히 사용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기대하고 이를 직전 계약으로 오인하는 것은 큰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잔금 전 임대차 계약은 모두 직전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는 분양주택의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전에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승계조합원 입주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사용 승인 전이라 하더라도 원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에 한 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유권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결론 및 실무상 전략적 권고. 상승임대주택 제도는 주택을 임대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양도세 감면 효과를 제공하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령상 요건이 매우 구체적이며 형식적 계약이나 시간상 착오에 따라 혜택을 상실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아래 사항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직접 체결한 계약만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잔금일 또는 사용승인 이후에 새 계약을 체결해야 인정받는다. 단순 명의 변경, 계약서 복사, 이전 계약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승임대차 계약 체결 시기,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2년 임대기간 확보가 핵심 요건이다. 비과세 요건 면제와 장특 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여 공제율 적용 실수를 피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정확히 이행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임대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실무자에게는 고소득 임대인 대상 컨설팅 시 강력한 절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임대주택과 관련된 승계조합원 입주권 및 원조합원의 준공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세법적 판단과 국세청 유권 해석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의 스타일의 해설문입니다. 실무적 쟁점과 사례까지 정리하여 세무전문가 또는 부동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직전 임대차 계약 여부. 승계조합원 입주권이란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승계 취득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조세 실무에서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인데 판단 기준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후에 따라 명확히 나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5월 A씨는 B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는 2022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A씨는 그보다 이른 2022년 7월에 임차인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용승인서는 아직 교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이며 임차인은 2022년 9월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30일에 비로소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기에 A씨와 C 간의 첫 계약은 주택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 취득 후 체결된 계약이 아니므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이후, 즉 주택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시점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A씨가 2024년 8월에 C와 재계약한 건에 대해서만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승계조합원이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승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원조합원의 준공 전 임대차 계약의 직전 임대차 계약 해당 여부. 이번에는 원조합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조합원이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 당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 조합원을 말합니다. 이들이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과세상 중요한 이슈는 준공 전 또는 사용승인 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과연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입니다. 세법상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일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취득 후 계약이 아니라는 판단이 원칙입니다. 이는 직전 임대차 계약의 기본 요건인 주택 취득 후 체결된 계약이 위배되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승인일에 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이 완공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였으며 실제 거주를 위한 임대차 계약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조합이 이전 고시의 정의를 통지한 후 실제 입주가 가능했던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의 실제 입주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계약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예외로서 통상적으로는 준공 전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무상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원조합원의 토지 증가분을 포함한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이번 항목은 원조합원이 소유하던 기존 부동산 외에 토지 증가분을 추가로 부담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즉, 준공 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통상적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 사용 승인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취득 전 계약으로 간주되며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지 증가분에 해당하는 추가 취득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 시기를 적용하게 되며 이와 관련한 임대차 계약 역시 그 별도 취득 시기 이후 체결된 것이어야만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예외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승인일 이후 실제 입주가 가능하고 그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며 임차인이 실제 거주까지 한 경우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실사용 여부가 입증된다면 해당 계약을 실질적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시점에 주택이 실사용 가능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계약 이후 실제 거주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야 함. 사용 승인일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이 존재해야 함. 상승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비과세 여부. 마지막으로 상승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이후 관리 처분인가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확하게 비과세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상승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해석은 국세청 사전 답변에서 확인된 내용이며 이는 실무에서 비과세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마무리 요약 1. 사용 승인 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님. 2. 승계조합원, 원조합원 모두 동일하게 사용 승인일 이후 체결된 계약만 인정.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에 준하는 사정이 있고 실입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 3. 상승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실무에서는 반드시 취득 시기와 계약 체결 시점, 사용 승인일, 입주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승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 상승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상승임대주택 제도의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 중 하나는 기존 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고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상승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그 효력이 유지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유권 해석은 비과세 적용 가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승임대주택의 혜택은 단순히 주택의 형태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비과세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한 납세자는 2019년 9월 10일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2022년 1월 8일 상승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1월 10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지면서 A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2024년 1월 30일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이 경우 상승임대차 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체결되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였고 계약 종료 없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 당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의 형태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상승임대차 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계약의 법적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판단에 있어 유효한 상승임대주택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요구되지만 상승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에는 이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취득 당일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가? 상승임대주택 제도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의 인정 여부는 비과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주택을 매수함과 동시에 매도인을 다시 임차인으로 설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3의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택 취득일과 동일하거나 매우 인접한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둘째, 그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셋째, 계약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 사전 답변은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실무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구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 및 재갱신한 경우에도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각각 인정 가능한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기존 임차 계약을 승계하고 이어 갱신 및 재갱신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된다면 과연 이 각각의 계약이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계받은 최초 계약은 승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후 동일한 임차인과의 갱신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 재갱신 계약은 임대료를 동결 또는 인하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승계 갱신 재갱신의 구조에서도 각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전과 상생 계약으로 나눠서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동일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보증금이 낮거나 동일한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차인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히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초 직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임대가 이루어졌을 것,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가 발생했을 것,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기존 계약보다 낮거나 동일할 것,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전체를 여전히 충족하고 있을 것.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임대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며 국세청 역시 유사 사례에서 이러한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 중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증금을 인하하고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 사례는 직전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전에 동일 임차인과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되 보증금을 낮추고 2년간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3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계약을 새로운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계약이 2년 계약이었고 1년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 그 시점에서 보증금을 인하하고 다시 동일한 임차인과 2년 계약을 체결한 점, 해당 계약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따라서 이 경우는 기존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변경된 계약은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유효합니다. 이는 상생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되고 유지되고 있는 이상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효력은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같은 날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근거한 판단으로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존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그 이후 동일 임차인과 갱신 및 재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재갱신 계약은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동일성과 계약 간의 연속성입니다. 한편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연속해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이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낮거나 같고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의 중도 해지였으며 전체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이 2년 계약이었고 그중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 임차인과 보증금을 낮추며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새로운 계약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하와 2년 임대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직전 계약과의 실질적 단절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한 실질적 판단입니다. 이처럼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인정 여부는 계약의 시기와 내용, 임차인의 동일성, 임대료 수준, 실제 거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한 유권 해석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사전에 각 계약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득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될 수 없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3은 직전 임대차 계약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득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설사 임차인이 동일하더라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취득 전 계약을 종료하고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새 계약이 곧바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득 이전 계약은 무효이며 이를 종료한 후 체결한 계약 역시 법령상 최초의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 해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수 당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해당 계약의 상태와 체결 시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중도의 보증금을 일부 감액한 경우 상생임대차 계약 기준 보증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직전 임대차 계약 중도의 보증금을 감액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면 감액된 이후에 보증금이 기준이 됩니다. 즉,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원래 보증금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 보증금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동일한 계약 하에서 임대보증금만 조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차 계약이 그 감액된 금액과 같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다면 이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보증금 감액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나 세무신고 시에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을 임대한 뒤 자가 거주를 하고 다시 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주택을 취득한 후 먼저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이후 본인이 거주하였다가 다시 제3자에게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 이 재임대 계약이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본인이 거주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상생임대주택 요건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체결되는 재임대 계약이 보증금 인하 또는 동결, 2년 이상 임대, 임대인의 실명 등 요건을 충족하느냐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자가 거주 이후 다시 임대한 사례에서 혼동이 생기기 쉬우므로 계약서 체결일, 전입일, 보증금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임차인과 1년씩 반복 계약한 경우에도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각각 인정될 수 있는가? 동일한 임차인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각 계약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보증금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각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2년 계약 이후 동일 임차인과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갱신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된 2년 계약에서 보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면 이 계약은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계약 간의 공백이 없어야 하며 실질적인 임대가 계속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단기 갱신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지속된 계약 관계로 보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임차인과 단기 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한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임차인이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임차인과 단기 계약, 예컨대 1년 계약과 6개월 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차인의 동일성을 직전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연속성 여부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임차인이 동일한가의 여부이며 실제 임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구조에서는 상승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주택이 증여된 경우 새로 작성한 계약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임대인의 지위만 승계하고 단순히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핵심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임대보증금, 임차인, 계약기간 등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서상 임대인의 명의만 바뀌었다면 해당 계약은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증자가 제작성한 계약서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며 상승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유효한 기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증여 당시의 임대차 계약 유무, 임차인의 동일성, 계약 조건의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아니라 실제 임대기간이 판단 기준이 된다. 상승임대주택 제도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승임대차 계약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임대가 이루어진 실질적인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2021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로 14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후 임차인과의 합의에 따라 4개월이 연장되어 실제로는 18개월간 임대가 지속된 경우 판단 기준은 계약서상의 14개월이 아니라 실제 임대한 18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이후 체결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상승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앞선 18개월 전체를 유효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실질 임대가 2년 이상이면 상승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임차인의 거주가 계속되는 형태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임대기간이 2년 이상 유지되었다면 이 역시 상승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3에서는 상승임대차 계약의 요건으로 2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고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승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일한 장기 임대차 계약을 나누어 직전 상승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의 임대차 계약이 장기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예를 들어 2022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총 4년의 단일 계약이 존재한다면 이를 중간에서 잘라서 앞에 2년을 직전 임대차 계약, 나머지 2년을 상승임대차 계약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승임대주택 제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두 계약이 순차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직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롭게 상승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단일 계약 내에서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런 시도는 법령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승임대차 계약 기간 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된 경우에도 조건만 맞으면 전체 계약을 상승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승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 구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전환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전환율 이하의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계약 전체는 상승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환된 계약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나 불리한 조건으로 바뀌지 않고 법령상 기준 이하로 유지되었다면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은 상승임대주택 특례 적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환 당시 작성된 변경 계약서와 전환 조건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전 또는 상승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상승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3은 상승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승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비거주자였다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상승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주민등록지 및 실질 거주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되며 과거 시점에 거주자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면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일 당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통해
거주자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에서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임차인으로 실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다른 공동소유자에게도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9년 7월에 별도 세대인 갑과 을이 1/20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2021년 3월부터 을이 임차인으로 입주하여 거주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제3자에 대한 임대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어서 2023년 3월에 기존 보증금 대비 5% 이내 조건으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갑과 을 모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한 이후 체결하는 계약은 5% 증액 제한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핵심 조건은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 각각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계약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다시 체결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추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3은 상생임대차 계약 한 건의 요건 충족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완성시키며 이후의 계약은 해당 특례 요건 판단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에서 지분을 증여한 뒤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에게 특례 적용 가능하다.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주택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후 배우자 명의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여 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증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수증자 명의로 상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인하 또는 동결 등 법령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1년 6월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었다고 가정하면 2021년 12월에 남편이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이후 2023년 7월부터 아내 명의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므로 아내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6일자 유권 해석에서 수증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해석한 바 있습니다.